제가 이 책을 8월 29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9월 29일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장만 읽으면 이 책을 다 읽어요. 제가 엄청 자세하게 읽었거든요. 진짜 코피 터지게 자세하게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장만 읽으면 이 책을 다 읽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배가 엄청 고파서 마트가 문 닫기 전에 지금 마트에 가서 음식을 좀 사와야 돼요. 제가 금방 마트에 갔다 왔는데요. 밖에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제가 이 어피벌을 주문을 했었는데 이 책을 한 권 샀거든요. 8,920원 주고. 그런데 어제 어피벌 이 책을 하나 더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 크기가 아주 작아요. 105 by 172. 이 책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읽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활자가 좀 작아서 읽기가 불편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책을 주문하세요. 값이 좀 더 비싸긴 한데 이 책은 157 by 232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읽기가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어제 주문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 어피벌과 The World Until Yesterday 이 책을 주문했는데요. 이 책도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이에요. 이 책 평이 굉장히 좋잖아요. 9.0. 이 약간 오래된 책이에요. 2013년도에 작성했고 512쪽이 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원서를 단 한 권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원서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원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한 권을 읽는 게 처음 한 권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건즈, 점즈 앤드 스틸 이 책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1972년 뉴기니에서 처음 시작해갖고 그때 원주민 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의문을 품기 시작해갖고 그 후로 25년 뒤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25년 동안 한 연구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학자가 25년 동안 연구한 것을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 투자해서 이런 책을 하나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학자가 25년 동안 연구한 것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만에 완벽하게 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책 읽을 때 책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책에다 메모를 하세요. 그냥 책에다 메모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를 한 권 더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읽을 때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책은 두 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읽는다면 책을 한번 읽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읽는 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10년 뒤에 그때 한번 더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만 읽으면 되거든요. 제가 한 번 읽을 때 완벽하게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약간은 어폐가 있습니다. 책을 완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책을 완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가다가 4장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기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1장, 2장, 3장 이렇게 다시 읽지 마세요. 5장으로 넘어가세요. 5장, 6장, 7장 읽다가 앞에 내용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무조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앞에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걸렸다고 이걸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책이 재미없어져 책을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계속 진행하세요. 책을 완독을 하고 나면 앞에서 몰랐던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모두 다 하나씩 다 대답됩니다. 그래서 책을 끝까지 읽어야 앞에서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이거 내가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세요. 제가 왜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책을 앞부분 읽다가 보면 여기에 4장 파머 파워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 챕터에서 얼터머트 팩터와 아래에 보면 프락서메이트 팩터스가 나오는데 이 4장에서 얼터머트 팩터가 뭔지 프락서메이트 팩터가 뭔지 설명을 해요. 얼터메이트 팩터는 이스트 웨스트 엑시스고 중간에 쭉 나오고 여기에 보면 동물과 식물의 가축화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잉여식품 그리고 식품 저장을 통해 대규모 밀집한 정착한 계층화된 즉 조직이 있는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이 총과 철과 검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런 게 호스, 건, 스틸, 소드, 오션 고잉 십, political organization, writing, epidemic disease 이런 게 proximate factor 가장 가까운 인수 또는 요소가 되는 거고 제일 위에 보면 ultimate factor는 동쪽과 서쪽의 축, 지구의 축을 뜻하는 겁니다. 대륙의 축이 ultimate factor가 된다고 이 4장 파머 파워즈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어갖고는 이 ultimate factor가 뭔지 proximate factor가 뭔지 정확하게 잘 안 와닿습니다. 이거 여러 번 읽어도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마지막 챕터 여기에 에필로그가 끝나고 그 다음에 Rich and Poor Countries in the Light of Guns, Germs and Steel 이 부분은 2017년에 작성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proximate factor가 뭔지 ultimate factor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proximate causes는 종속 변수이고 ultimate causes는 독립 변수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여기에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접 원인과 최종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1997년에 작성된 책인데 2017년에 애프터워즈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책을 출간을 했을 때 이 ultimate factor가 뭔지 proximate factor가 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책을 다시 편찬할 때 2017년도에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proximate cause가 뭔지 ultimate cause가 뭔지 독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책을 다시 펴낼 때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앞의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앞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고 끝까지 읽게 되면 앞에서 몰랐던 부분의 내용이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책은 항상 비평적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With a very high probability of being correct. 매우 정확한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I can predict that. 나는 예상할 수 있다. Of the next 1,000 babies bor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Medical Center.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태어난 1000명의 babies, 아기들 중에서 not fewer than 480 or more than 520 will be boys. 480명 이상 520명 이하가 소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 480명에서 520명 사이에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추측입니다. 전체 이 지면의 내용상 이런 사소한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480명에서 520명 사이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 483명에서 523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책의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은 그게 무슨 책이든지 간에 무조건 항상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하는데요. 성비는 암컷의 수컷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In most sexually producing species,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 생식하는 자식을 낳는 종에서 암컷의 수컷의 비율은 1대1이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많은 종에서 성비가 데비에이트, 편차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비는 살충제에 노출되거나 환경 오염물에 노출될 경우 성비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고, 2014년 현재 at birth, 출생 시 성비는 이하 100명당 남아가 107명이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107대 100, 이 비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든 아까 그 이해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은 항상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